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촬영 2일차입니다. 저번에 MSO 영상을 찍고 나서 원장님들이 많은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연락이 많았죠. 실제적인 네. 상담도 저희가 열심히 좀 해드렸고요. 굉장히 MSO에 대한 관심이 뜨겁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네. 세무사님,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상담을 하셨는지. MSO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원장님들께서 MSO를 하시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싶다. 예. 이런 니즈들로 먼저 상담을 요청을 하시고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드리면서 어떤 MSO를 이용한 상속이나 증여 플랜들 네. 같이 계획을 해드렸죠. 예. 놀라운 거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젊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증여까지 걱정하셔서 장기적인 절세 플랜을 세우고자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았다. 네.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예, 예.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네. 예,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죠? 오늘은 그림 렌탈과 아트 렌탈이라고 하는 요즘 네. 떠오르는 주제로 네. 병의원에서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와 네. 그리고 이 아트 렌탈을 이용해서 MSO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예.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미술품, NFT 굉장히 좀 핫하지 않습니까? 네, 핫하죠. 저도 최근 그 미술품 NFT 하는 회사에 뭐 소액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개인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 뭐 아트 페어라든지 그런 데도 가보기도 했는데 그림도 굉장히 이쁘고요. 굉장히 현대적이고 그래서 이 시장이 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셨습니까? 구입? 비싸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네, 앵글상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사무실에도 아주 비싼 이우환 작가님의 와. 그림 네. 당연히 진품은 아니고요. 저기 어디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그 인비테이션을 네. 뭐 걸어놓긴 했지만은 그림값이 너무 비쌉니다. 네. 그때도 제가 아트페어 신진 작가들 이렇게 하는 데라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수백만 원씩 기본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원장님들 병원에 걸어놓을 그림 정도 수준 된다고 하게 되면 기본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 되는 그림이 걸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렌탈료도 꽤 나오긴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렌탈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럼 아트 렌탈이란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트 렌탈이라는 것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랑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림을 구독을 하고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씩 원하시면 교체를 하실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진료실이나 로비 등에서 이를 전시하시면서 어떤 심미적 효과라던가 예. 인테리어 효과들도 보실 수 있고 예. 또 경비 처리를 하심으로써 절세 효과도 보실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핫한 게 다 들어가 있네요. 미술, 네. NFT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구독 경제까지. 네, 구독 경제가 들어있죠. 저도 병원에 최근에 종합 건강검진도 받고 치과 진료도 거의 10주차에 걸쳐갖고 네. 뭐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은 가는 병원마다 그림이 다 있습니다. 네. 뭐 대학병원을 가도 있고 개인 병원을 가도 있고. 근데 원장님들이 다 자존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싼 거 안 고르시잖아요. 저희는 모릅니다. 그래요? 저는 그림에 대한 소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네, 저희는 모르지만 예. 제가 방문드리는 원장님들 진료실이나 네. 로비에 가게 되면 네. 그림들이 걸려 있는 경우가 꽤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 그림을 걸어 놓음으로써 요즘은 인테리어 자체도 고급지게 하는 것들이 네. 대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에 방점을 찍는 것이 바로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진료실 침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림을 놓음으로써 또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또 만족하시고 가시는 경우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원장님들이 이 렌탈비를 내게 되면 이 MSO 법인에서 렌탈비를 내던 원장님이 직접 내던지 간에 비용 처리되는 부분이 관건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관련해 갖고 뭐 법인세법상, 네. 소득세법상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소득세법은 법인세법의 많은 부분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인세법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업무무관 자산이라고 해서 서화나 골동품이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다만 장식이나 환경 미화의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 등의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네. 상시로 비치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있는 서화나 골동품은 네. 업무 관련 자산으로 보겠다. 예. 이런 말씀이고 예. 두 번째 손비의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 이런 장식이나 환경 미화 그리고 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무실 복도 등에 예. 있는 미술품의 취득 가액은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예.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네. 단기에 모두 손비로 처리해 주겠다. 원래는 고가의 물건을 구입을 하시면 네. 원장님께서 의료기기를 구입을 하시면 네. 몇 년간에 걸쳐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네. 단기에 한 번에 비용 처리를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미술품의 창작이나 판매를 장려할 목적으로 예. 1천만 원 미만의 것은 예. 단기에 경비 처리도 해주겠다가 법인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렌탈료가 됐던 그다음에 취득이 됐던 네. 그 만약에 취득했을 때 그거를 복도가 됐던 네. 원장님 방이 됐던 네. 원장님 방에도 계속 그 환자분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모두 어떻게 보면은 대중을 위해서 네. 쓰여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경우에 뭐 회계 처리 뭐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네. 이 회계 개정 처리가 뭐 복리후생비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광고 선전비가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뭐 그거 개정 처리 뭐 비용 처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접대비가 비용 아닌 처리가 이상 중요하죠. 네.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그래서 법인세 법상은 네.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관련 비용에 대한 경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도 송금으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그렇죠. 네. 법인에서는 항상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페널티, 업무무관에는 뭐 가지급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인정이자라든지 지급이자라든지 페널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미술품 역시도 네. 이게 업무무관 자산성으로 보게 되면 관련된 비용 처리를 못한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금액이 고가여서 뭐 이자 비용이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이자 비용마저도 비용 처리가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그렇지만 장식이나 환경 미화 목적으로 또 네. 사무실 복도 등에 게시를 해놓은 경우에는 송금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관련 비용도 모두 경비로 인정해주면서 1천만 원 미만의 작품 구매 시는 단기에 모두 경비 처리를 해주는 혜택이 있어요. 네, 법인세법은. 법인세법이나 뭐 소득세법에서도 그 사무 뭐 비품이죠. 비품 네. 같은 경우도 금액이 뭐 소액 금액에 대해 갖고 네. 100만 원 이하인가요? 네, 200만 원 이하입니다. 예. 네. 뭐 근데 그에 준용해 갖고 미술품 같은 경우는 취득 건별로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뭐 자산 처리가 아니라 비용 처리도 가능한 네. 부분이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그래서 법인세법은 의료 법인 등에서 좀 활용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고 네. 일반적인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원장님들은 네. 소득세법의 규정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는 네.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그리고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예.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예규 판례 입장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 2002년도에 예규 판례인데 예.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예요. 가능하실 것 같아요.
뭐 와인이라든지 미술품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네. 가치가 뭐 더 올라간다라는 약간의 뭐 통설 아닌 그런 그렇죠.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감가상각은 좀 글쎄요 미술품이 뭐 마모가 되지 않는 이상 감가상각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감가상각이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예. 미술품을 사업장 내부에 장식용으로 비치를 하고 있다고 했더라도 예. 전문가, 그 미술을 그리시는 화가분의 고도의 창작성과 기술력으로 제작된 예술 작품에 해당이 됨으로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뭐 가치가 감소하는 사업용 비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원장님 개인이 구매를 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시를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경비 처리는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 비용 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이 비용 처리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이거를 렌탈료를 냈을 때는 뭐 비용 처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네. 자산성을 가지고서 취득을 1,000만 원 이상 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 뭐 비용 처리, 네. 뭐 5천만 원짜리 그림을 샀다고 바로 네.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다 네. 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어떠한 법령, 그다음에 어떠한 조세심판과 예규를 바탕으로 비용 처리, 그다음에 자산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실제적으로 어떠한 세금 효과라든지, 네. 그다음에 어떠한 뭐 세금 이슈가 네. 구체적으로 있는지를 네.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